안녕하세요.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하는 애저 챗봇 경진대회 팀 저녁 뭐 먹지의 임준규, 김정현입니다.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것은 편의점의 합리적인 쇼핑을 위해 각종 이벤트 알림 및 메뉴를 추천해주고 독특함과 재미를 동시에 챙길 수 있는 편의점 레시피를 추천해주는 챗봇 편스토랑을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소스 코드 및 기타 관련된 정보들은 우측 하단의 GitHub 레포지토리 링크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편의점에서 현재 진행 중인 이벤트 대상 상품의 목록을 알아야 하고 어떠한 꿀조합 레시피가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크롤러를 통해 이벤트 대상 상품 목록 및 레시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데이터화해야 합니다. 먼저 편의점 이벤트 상품 크롤러입니다. CU 편의점 행사 상품 페이지의 경우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한 동적 페이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다른 상품을 보기 위해 더보기 버튼을 눌려도 URL이 바뀌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셀레니움을 사용하여 자동화를 통해 더보기 버튼을 끝까지 클릭하게 한 뒤 크롤링하는 방식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표시되는 페이지 수가 늘어날수록 제품을 불러오는 로딩 시간이 길어짐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버튼을 자동화로 클릭하는 방식이 아닌 직접 페이지 인덱스로 접근하는 방식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페이지의 코드를 분석하여 인덱스로 접근 가능한 URL을 얻어냈고 이를 크롤링에 활용했습니다. 사용한 모듈은 셀레니움, 뷰티풀섭, 타임, 제이슨이며 크롬 드라이버를 사용했습니다. 셀레니움 모듈을 통한 자동화 시에 새로운 크롬 창이 포그라운드에 생성되지 않도록 헤드리스 옵션을 주었습니다. 크롬 드라이버의 경로 설정과 셀레니움의 웹드라이버 설정을 마친 후 임플리시틀리 웨이트를 주어 암묵적으로 3초간 대기하도록 한 후 크롤링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딕셔너리 변수 데이터를 선언합니다. CU 크롤러 플러스 함수와 CU 크롤러 모닝 함수는 각각 플러스 행사, 아침에 행사 중인 상품 목록을 크롤링합니다. 이전 상품의 상품명과 가격을 리스트 변수 프레브 네임, 프레브 프라이스에 저장하고 발값을 1로 지정합니다. 여기서 변수 발을 선언한 이유는 페이지 인덱스로 직접 접근을 해도 인덱스 값이 커질수록 로딩 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한 페이지의 크롤링을 완료할 때마다 발값을 일정 크기만큼 증가시켜 페이지를 완전히 불러오기까지 대기하기 위해 선언해 주었습니다. while 반복문을 통해 드라이버에서 크롤링할 페이지의 정보를 얻고 타임 모듈의 슬립 함수를 통해 페이지가 완전히 로딩될 때까지 발값만큼 대기합니다. 이후 페이지의 HTML 소스를 얻어 상품명과 상품 가격의 정보에 대한 태그 값을 참조하여 값을 얻고 이를 각각 프로덕트 네임과 프로덕트 프라이스 변수에 저장합니다. 만약 두 변수의 값이 비어있거나 이전 페이지에서 탐색한 정보와 같을 경우에는 브레이크를 걸어주어 while문을 탈출하고 크롤링을 종료하도록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프레브 네임은 프로덕트 네임으로 프레브 프라이스는 프로덕트 프라이스로 값을 변경해주고 포문을 통해 데이터 변수의 딕셔너리 CU 플러스에 상품명과 상품 가격을 저장하도록 합니다. 이후 페이지 변수를 1만큼 증가시키고 발 변수를 특정 값만큼 증가시키도록 합니다. CU 크롤러 모닝 함수도 참조하는 URL의 링크만 다를 뿐 같은 방식으로 구동됩니다. 모든 크롤링이 완료되면 진행한 일자의 연, 월, 일을 파일명에 포함하여 UTF 파일 인코딩이 된 JSON 파일로 저장합니다. 크롤러를 한번 동작시켜 보겠습니다. 현재 파일 저장 경로를 바탕화면으로 했기 때문에 크롤링이 종료되자 파일이 새로 생성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파일을 확인해보면 데이터가 형식에 맞게 잘 저장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편의점 꿀조합 레시피 데이터입니다. 꿀조합 레시피의 경우 크롤링이 아닌 검색을 통해 블로그 또는 방송 매체의 정보를 수집하여 직접 데이터화하였습니다. JSON 파일로 저장하기 위해 양식에 맞추어 파이썬 파일에 작성해 주었고 코드 수행 시 저장 경로에 recipe.json으로 파일이 생성됩니다. 코드를 수행시켜 보겠습니다.
이벤트 상품 목록과 마찬가지로 UTF 파일 인코딩 옵션을 주었고 바탕화면에 다음과 같이 파일이 생성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확인해보면 데이터가 잘 저장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현스토랑봇 발표를 맡은 자영 머목드팀 임준규입니다. 현스토랑봇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우선 현스토랑봇은 인덱스 ES를 메인으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직접 작동을 하는 것은 봇 파일. 그럼 봇부터 한번 만나볼까요? 봇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만나는 친구 스트럭처가 있습니다. 여기서 스트럭처는 두 가지 매개 변수를 받죠. 이 두 매개 변수 중에 컨피규레이션에서 이제 Q&A 메이커의 정보를 이제 받는데요. 이 Q&A 메이커가 봇의 기능 그 자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어서 그 컨피규레이션을 바탕으로 Q&A 메이커를 생성에 들어갑니다. 이어서 Q&A 메이커가 생성이 실패했을 경우에 예외 처리를 해주고 번역 동작으로 들어갑니다. 봇의 동작은 온 메시지와 온 멤버 헤드로 나뉘는데요. 온 메시지는 메시지가 입력이 되었을 때, 온 멤버 헤드는 새로운 사람이 접촉했을 때 발생하는 비동기적 이벤트입니다. 그러면 비동기적이 뭔지 먼저 알고 넘어가야겠죠? 비동기적에 대해서 약간 간단한 예를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식당 예약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저희가 딱 진짜 인기 있는 식당을 딱 가서 꽉 찬 식당을 갔어요. 그러면 저희가 예약을 해야겠죠? 그럼 이제 예약을 해놓으면 언젠가는 예약콜이 올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예약콜을 받으면 식당을 가겠죠. 이게 비동기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식당은 그대로 손님을 대접하고 그 식당을 기다리는 대기자는 다른 일을 그냥 하고 있다가 예약콜을 받으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기다리지 않지만 그 누구도 차단되지 않는다. 비동기적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하는 채팅이 그런데요. 답장이 꼭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만 오지 않겠죠? 예를 들어서 나는 답장을 정시에만 받겠다 하면 정시에만 답장이 오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차단된 동안 답장이 오면 그 답장은 온데간데 사라지겠죠? 그래서 비동기적이라는 게 이런데 답장을 하거나 메시지를 보낼 때 필요한 기능입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그 누구도 기다리지 않지만 그 누구도 차단되지 않는다. 정말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하고 온 멤버 애드부터 다시 시작을 해볼게요. 위에서 설명했듯이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면 발생하는 이벤트예요. 이때 어떤 이벤트를 할지 설정을 해주는 건데요. 저희는 웰컴 카드를 띄우도록 설정을 해줬습니다. 저기 보이는 그 빨간색 박스 보이시죠? 저기 보이는 if문 내부를 수정해주면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해요. 그저 안녕하세요 이런 메시지를 띄우는 것도 가능하죠. 다음은 온메시지예요. 저희 기능의 A to Z라고 할 수 있죠. 온메시지는 메시지를 입력하면 반응을 어떻게 할지 정하는 친구인데 우리는 get answers를 이용하여 우선 저희의 지능 Q&A 메이커로 정보를 보내고 답변을 받아옵니다. 이때 Q&A 메이커에 있는 질문이라 답변이 있다면 좋겠지만 꼭 그런 상황만 있진 않겠죠. 그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없을 경우에는 else문을 이용해요. 잘 모르겠다라고 출력을 할 수 있도록 예외를 처리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은 알맞은 질문을 받을 경우 그 경우를 볼 건데요. 알맞은 질문이 Q&A 메이커에 입력이 되면 Q&A 메이커 답변 배열 0번 인덱스에 저장이 돼요. 그래서 이 0번 인덱스에 저장이 된 답변을 보고 싶다 하면 이제 뒤에 answer를 붙이면 스트링 형태로 쉽게 확인이 가능하답니다. 하지만 저희의 봇은 이렇게 간단하게 말고 조금 특이하게 설계가 되었어요. 이 편스토랑 봇에는 모든 데이터, 그러니까 미리 설명했던 크롤링에서 가져온 데이터와 뭐 레시피 데이터 이런 게 다 모여있기 때문에 DB의 데이터를 보고 싶다면 이 편스토랑 봇에서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Q&A 메이커의 답변을 캐치해서 새로운 답변을 주는 방향으로 설계를 했답니다. 이거에 대해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데이터가 필요한 입력. 다음은 두 번째 자리를 저희가 확인할 건데요. 이제 두 번째 자리는 데이터의 종류를 구분하도록 만들었어요. 이제 두 번째 자리가 1이라면 음식 레시피, 4라면 CU의 플러스 행사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효율적으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어요. 마지막으로
4번, 5번 같은 경우는 바로 출력을 하면 되겠지만 레시피 부분에서 무슨 레시피를 원하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경우 처리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저희는 하이픈을 이용해서 앞에와 뒤를 나눠줬어요. 스플릿을 해준 거죠. 그래서 스플릿을 한 후 이후의 값을 받아서 사용을 합니다. 이 이후의 값이 저희의 레시피의 인덱스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미리 레시피의 인덱스로 처리를 해줘서 검색 시간이 거의 진짜 안 걸리게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레시피 수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나중에 진짜 많이 증가해서 좀 복잡해졌을 때도 검색에 시간이 걸릴 일은 저기가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의 보파일은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흥미롭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이제 이어서 저희의 메인 index.js를 보러 가겠습니다. index.js는 저희의 메인인 만큼 저희 확률 설정에 해당하는 .env 파일을 여기에 require에 사용합니다. 여기 보시면 보 프레임워크의 정보들과 Q&A 메이커의 정보들 모두 여기에 하나로 모아 관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아래에는 에러 핸들러가 있는데요. 오류가 발생하면 에러 핸들러가 실행이 되어서 콘솔에 오류 메시지를 띄워줘서 어떤 에러인지 파악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되게 하면서 에러 핸들러가 별거 아니다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이 오류를 체크하는 것 하나하나가 개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뭐든 개발을 시작하시는 분들 에러 핸들러의 에러 메시지 꼭 잘 보면서 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진짜 짧지만 강력한 한 줄 봇 생성 파일입니다. 앞에서 봤듯 Q&A 봇은 앞에서 저희가 확인을 했죠. 위에서 말했던 Q&A 봇의 정보인 컨피규레이션을 4개 변수로 받아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능을 탑재한 봇이 되었네요. 이 아래는 이제 서버를 생성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안전한 통신을 위한 HTTP 서버를 오픈하고 이후에 엔드포인트를 만들어서 봇을 실행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앱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확인하여서 봇에 접속을 해주고 위에서 만든 에러 핸들러를 실행하고 마지막으로 봇 서버를 최종적으로 실행시키는 과정을 통해 봇이 완벽히 실행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렇게 저희의 봇 설명은 끝났습니다. 흥미롭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이어서 시연 영상 틀어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용 머목지 팀이 만든 챗봇 편스토랑 서비스를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편스토랑에서 서비스 가능한 명령에 대해서는 메시지 입력창에 명령어를 입력함으로써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이벤트, 꿀조합, 목적 3가지에 대한 서비스를 알 수 있는데요. 우선 이벤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목표는 CU 편의점, GS25 편의점 이외의 다른 편의점에 대해서도 서비스할 계획이었으나 크롤러의 개발이 늦어진 관계로 현재는 CU 편의점의 플러스 행사, 아침의 행사에 대해서만 지원합니다. 이 중 아침의 행사에 대해 추천을 받아보겠습니다. 펜스터랑 봇이 다음과 같이 메뉴를 추천해줌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꿀조합 레시피도 한번 펜스터랑 봇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꿀조합에 대해서 식사, 음료, 간식, 안주류 이렇게 3가지 카테고리를 선택하여 입력을 받는데요. 영상을 촬영 중인 현재 시간이 오전 7시 20분이네요. 곧 있으면 아침 식사를 해야 하니 식사류 레시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식사류에서는 총 9가지의 레시피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 중 부대찌개 레시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스터랑 봇이 친절히 레시피를 알려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면 음료 한 잔 곁들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음료류 레시피를 제공받아 보겠습니다. 소화도 시킬 겸 탄산음료인 모고모고 스파클링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모고모고 스파클링에 대한 레시피를 제공받음으로써 시연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오류 및 추가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Q&A 글씨 하단에 이메일로 문의사항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녁 머목지 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